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친구들에게 한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케이스 라이브의 이희용이라고 합니다. 네, 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2017년 BTS 매출이 작년 924억이고요. 영업이익은 325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는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 매출은 사실 이 매출 출발은 사실 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한류 관심사 타겟을 검색을 해보면 약 3억 명의 인구가 집계가 되는데요. 그리고 한국 인구를 넘어선 팬클럽 가입자 수 7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류 수출 효과에 대한 추이는 약 8조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라이브는 한류의 핵심 가치가 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 팬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하면 좋아할까를 고민했고, 그들에게 첫 번째,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스타들의 뒷모습,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면 검색하기 어려운 콘텐츠, 그리고 팬들 스스로 팬심으로 만드는 콘텐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어로 시작해서 다국어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약 2년 동안 850만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누적 게시물 노출 수는 20억 건, 도달 수는 6억 건, 그리고 참여 수는 6,500만, 자체 콘텐츠는 1,700개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파일은 850만 구독자는 여성으로 70% 구성되어 있고요. 성인 70%, 그리고 모바일에서 90%의 유저들이 들어오고 있고, 트래픽은 동남아 60%, 북미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는 암호화폐, 케이스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팬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은 한류 팬을 중심으로 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류 관련된 뉴스 미디어,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세 번째로는 콘서트와 팬미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네 번째로는 한국의 제품들을 소개해주는 커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로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저희가 지금 850만 구독자를 모아져 있는 소셜미디어를 더 열심히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 미션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미디어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루에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팬들과 함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커머스와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콘서트랑 티켓팅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850만 뉴스미디어, 암호화폐 보상을 통한 참여형 콘텐츠 생산,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및 티켓팅, 이렇게 한류 콘텐츠 등을 갖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명확하게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을 모아서 전 세계 친구들에게 한류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 트래픽의 성장 요인은 첫 번째로 구독자 증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까지 5천만 명의 구독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 콘텐츠를 더욱더 다양한 언어로 제공을 할 것이고, 팬 커뮤니티에 성장하고 팬 콘텐츠의 수량 증가,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되는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트렌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특히 콘서트라든가 티켓팅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좀 더 폭발적인 트래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 잠깐 말씀드린 케이스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은요, 팬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해서 팬의 활동, 덕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가치로 만드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이고요. 팬들이 트래픽, 팬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트래픽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걸 케이스코인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그 케이스코인을 통해서 콘서트라든가 팬미팅, 그리고 한류 관련된 제품들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85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 6월 28일에 ICO를 진행을 하고요. 내년 전반기에 힙합 콘서트 하나를 다른 협력사들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인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저희가 김태우 CTO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인플루언서 플랫폼인 에드픽을 성공시킨 인원으로 저희 블록체인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 초에 블록체인 개발사를 재창업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비월드 투어랑 CM블루, 추시텀 등 이런 공연 라이브 콘서트를 한 제키 감독님을 섭외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스타 라이브는 스타팬, 문화와 경제,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뉴 미디어 블록체인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진 진행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팬들이 콘텐츠 생산을 하고 K-스타 코인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가치 있는 것을 물어가는 건데, 뭐 IP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뉴스미디어 컨셉, 저희가 제공하는 생산하는 콘텐츠는 뉴스 포맷을 하고 있어서 국내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단서 조항으로 보호받는 장치가 있고요. 팬들이 생산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는 한데, 팬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는 그 엔터사 입장에서 조금 봐주는 형태여서 저희들이 그 팬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혹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뭐 환경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부분을 얼마나 충족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뭐 IP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 잘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고민하고 계신 거. 네. 일단 그 IP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한국 관련된 좋은 소식들을 해외 친구들한테 전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걸 명확하게 뉴스 타입으로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 플랫폼 내에서 그 문제는 해소를 하고 있고요. 유저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유적으로 발생하는 콘텐츠는 저희들은 플랫폼 제공자이고, 유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 뭔가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은 다 충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IP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비즈니스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법률적인 절차? 네, 법률적인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충족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은 법률 검토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앞으로 만드는 콘서트라든가 제품을 판매하는 일들 또한도 다 엔터테인먼트사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특히 저희는 방송사랑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언론 관련해서는 사실 디스패치랑 사인을 하고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받은 것들과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리드 모델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ICO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국내 서비 같은 경우 국내 ICO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어떤 형태로 ICO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다음에 ICO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화폐를 받아서 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상 체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ICO를 하는 게 들어오면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가 꼭 성공할 수밖에 없고 ICO하고 그다음에 통이 실제로 돼야지 본인이랑 자체 같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 검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 검토는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금지가 아니라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따로 국가를 정의하지 않고 그냥 ICO를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진행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했을 때 가장 우려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을 했을 때에 조세피랑 외환거래법 위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래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법인, 홍콩 법인, 그리고 필리핀 법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암호화폐 보상이라는 걸 할 때 그냥 보상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는 명확하게 저희가 만들어진 플랫폼 안에 있는 광고에 대한 가치를 유저들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그냥 허공에 내가 뭐 했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광고를 저희들이 트래킹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의 강점은 다른 기업과 다르게 2년 동안 850만 구독자를 확보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인게이지먼트가 적을 때는 10만, 많을 때는 20만 정도의 라이크, 공유, 댓글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이 트래픽 보상을 유저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ICO가 조금 더 트랜잭션이 좀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 그 어떤 화폐로 하시는지. 화폐? 네, 저희가 두 가지 타입을, 첫 번째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것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으로 만들어진 화폐고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자체 오늘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는데 저희가 4개의 그 블록체인 회사들을 컨소시엄에서 저희 자체 블록체인 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넷이 하반기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이 없다는 것도 사실 정확한 말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된 기준처럼 나중에 혹시나 이제 정부 기관에서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리플레이가 있죠. 네, 정확하게 저희들이 법률 검토했을 때 두 가지 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법이고 두 번째는 형법인데요. 첫 번째 세법은 이게 거래가 됐을 때는 결국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슈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CO를 통해서 모금된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세무서 회계사들과 이제 자문을 받았을 때는 법인세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최소 22%에서 40%까지 저희의 암호화폐를 고디파짓할 예정이고요. 네, 세금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제가 갑자기 법을 좀 까먹어서 그 형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 작은 모집 행위가 불법이 될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될 때에는 지금 유사수신 행위 법 조항에 이 암호화폐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하게 제재받는 암호화폐 또는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라는 것들이 명시돼야 되거든요. 명시가 됐을 때는 형법은 그때 그 시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리스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중 질의, 멘토진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오늘 청중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질문 있으신 청중분께서는 한 분만 일단 마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뒤에 분 손 드셨거든요. 마이크 전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손을 들었고요. 그러면 컨텐츠 자체가 연예인들의 어떤 기사거리를 컨텐츠로 주요로 삼는 것인데 그 컨텐츠의 저작권을 클리어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클리어를 하시는 건가요? 직접 촬영을 하셨나요? 아니면? 네, 쉽게 언론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디스패치든 인사이트든 이들이 올리는 컨텐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해서 그 이미지 저작권이라든가 초상권들을 단서 조항에서 뉴스미디어의 형태라는 것들로 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디스패치가 찍은 컨텐츠를 디스패치의 허락을 받고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예 기획사들한테도 더블로 체크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체크할 필요 없이 지금 사실 이제 주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튜브라던가 기타
언론사 이미 제작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것을 공유해 오기 때문에 공유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는데 링크 타입의 형태들을 공유했을 때는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촉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웃바운드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컨텐츠 내용들은 연예 기획사들한테 체크를 안 하고 사용하시나요? 거기에 네. 광고를 넣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작성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 관련된 콘텐츠의 내용들을 직접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언론사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기사 쓴 내용을 기획사한테 검토받고 검토자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사진 말씀드립니다. 사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사진도 마찬가지로 단서조항으로 예외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연예기획사 사람이고요. 네. 초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연예인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 측에서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뭐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디스패치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회사에서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걸로 일단 첫 번째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봐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봐주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찍었을 때 저희가 문제를 걸게 되면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배상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소송을 걸었을 때. 네, 이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 이게 어떤 콘텐츠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일단 그 법에 있는 언론과 관련된 법에 있는 것에 준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수성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내려라 하면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엔터사들의 스타들을 홍보하는 것들의 위주의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그것들을 사용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K스타 라이브의 이희용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오폰의 이승철 대표입니다. 예, 기존에 이어폰은 이제 귓구멍에 껴서 귀가 가렵고 아프고 빠지고 분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오폰은 귓바퀴에 착용하는 스마트 이어폰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에 걸고 이렇게 플렉시블 케이블로 이어폰을 귀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무선 넥밴드, 무전기, 보청기, 통역기, LTE 폰, 5G, AI 폰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만 착용하면 이제 앞으로 전화해줘, 검색해줘 이렇게 이제 스마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운전이나 이제 업무 중에 사고 위험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전화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네오폰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터치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G 들어가면 이제 AI 폰이 이제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로 UI나 이제 음성 UI로 해서 웨어러블이 이제 더 편리하게 됩니다. 지금 애플, 삼성이나 전 세계에서 이제 스마트 이어폰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모든 이어폰은 이렇게 귀를 막기 때문에 귀가 가렵고 이제 빠지고 그래서 오래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2-3시간만 착용해도 벗고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귓구멍에 끼우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데 우리는 귓바퀴에 착용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착용하기 불편함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부 설계자인데 이제 귓바퀴에 감싸는 이제 더블 클립 방식으로 이제 고정해서 절대 빠지지 않게 만들었고 플렉시블로 이제 오픈형, 커널형 이렇게 자유 조절을 했고 이어팁으로 이제 자기 귀 크기에 맞게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삼성이나 에어팟 보면은 이제 삼성 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제 가렵고 답답하고 애플은 너무 얇게 들어서 빠져서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오폰은 이제 가려움이 없고 부실도 없고 이제 뒤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5G 통신 모듈이나 유심칩, 메모리, 센서 등을 넣을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이어폰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기존에 저런 제품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귀가 아픈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길 가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할 수 있는 마이크도 개발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를 5개 정도 등록을 해서 누구도 이제 카피할 수 없게 이제 중국, 미국, 일본, 인도에 이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이제 착용하면 여기서 이제 전자비서처럼 전화 왔어요, 문자 왔어요, 스케줄 다 읽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시리한테 말을 할 수가 있고, 뭐 코타나 알렉사한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AI 인터페이스로서는 이제 AI 스피커나 스마트폰보다 이어폰 하나만 착용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저희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어폰은 이제 모든 사물의 이제 음성 리모컨처럼 불 켜볼 것, 뭐 TV 틀어줘, MBC, 뭐 그리고 운전할 때도 목적지 입력을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운동도 하고 운전도 하고 업무도 하는데 이걸 벗고 끼고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메오폰을 개발했고요. 일단 이제 택배 기사 아저씨는 운전 기사 아저씨한테 필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미국, 일본, 한국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차이나 대열리에서 이제 유망상을 받았고 실리콘밸리에서도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제조사는 이제 중국 선전에 여기 한 7년 정도 이제 스마트 블루투스만 이제 제조하는 기술력 있는 회사와 파트너가 있고 지금 국내에서 이제 삼성물산 IT 필수로 이제 그 OEM 업무 협의 중이고요. SK 펠링크하고 이제 업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제 기부 설계를 했었고 저희 그 삼성전자 해외 법인장 출신 그 영업이사님과 이렇게 팀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 1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네오폰만 착용하면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서 이제 초연결 IoT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제품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권 같은 것도 아까하고 얘기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호를 좀 펼쳐놓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가 무슨 충전 방식이죠? 이게 유선. 네, 유선입니다. 유선인가요? 예. 네, 이게 무선 충전 방식을 언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배터리 지속 시간하고 배터리 매구 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널형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커널형과 비교했을 때 음량의 어떤 성능이나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커널형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뒷박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을 좀 해보셨는지, 그 네 가지를 좀 네, 일단 특허는 이제 기본 구조가 이제 제1 고정부를 귀가 고정을 하고 있고 제2 고정부가 깃바퀴를 무는 게 기본 특허가 원천 특허가 등록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종속 특허로 이제 여기에 플렉시블 메탈을 넣는 거, 이 메탈을 안 넣으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에서 마이크를 장착하고 또 그 인공 고정용 기구 자체를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미국 특허 등록되어 있다는 게 핵심 특허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이어폰을 이렇게 조절할 수 이런 구조에서 이걸 넣었다 뺐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등록 결정도 났어요. 이게 기본 구조도 미국은 등록 결정이 났고 등록이 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냐고 어떤 배터리요? 저희가 이제
그 핀으로 충전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는 무선 배터리를 이제 한 6개월 후에 레오토가 나옵니다. 그거를 개발을 할 예정이고 시간에 이제 음악 들을 경우 이제 한 5시간인데 이건 음악이 위한 회사 전화 통화는 이제 5시간 뭐 그만큼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2, 3일은 쓸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 배터리 많이 쓰게 되면 그 배터리의 그 내부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네. 충전을 제가 1년 보증 납니다. 그다음에 그 커널형과 비교해서 음향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다른 분들 이렇게 생각해보기 잘 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묘사한 네, 거예요. 중간은 사상 최초로 밖에 테스트해 보시고 그래도 조절할 수 있어요. 예, 대표님 어떠신가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어쨌든 레오폰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제품들과 당연히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 호환할 때 연결 속도가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얼마나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제 경쟁 제품 에어팟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맥북에서 핸드폰으로 전환할 때, 애플로 전환할 때 다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주고 그게 연결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퀄컴 칩을 쓰고 있습니다. 퀄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좋은 이어폰 칩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그런 칩을 모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애플에 비해서는 솔직히 이제 그렇게 편트레스는 좀 떨어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블루투스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5G가 오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통신 모듈을 넣기 때문에 이런 연결할 필요도 없는 그냥 전화기 자체를 만드는 게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일시적인 그 문제고 저희가 이제 목표는 5G나 LTE 자체를 넣어서 이제 이것만 적용해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택시 불러서 시켜줘 이런 AI, 5G AI 폰 전화기 자체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상공관과 내년이 아니요 지금 블루투스는 판매하고 있고요. 네, 5G 예, 그거는 이제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질문 드렸는데 네 번째 그 부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임상에 대한 테스트가 임상 임상에 어떤 시스템이 부양이 없는지 저희가 한 1년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파손이나 이제 뭐 시험을 많이 했었고 이제 1년 보증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안 부러지는 거를 1년 동안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그 합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다고 가늘게 해서 이제 결국 만들고 테스트도 이제 뭐 수천 번 이렇게 해도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개발했기 때문에 그 충격 테스트 이렇게 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 가격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접근하는 거 아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P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로열티를 받고 만들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뭐였죠? 가격. 가격이 저희가 솔직히 이제 뭐 투자자니까 원가는 한 $9 정도의 패키지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한 3,
39,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사 가격으로 이제 좀 싸게서 보급형으로 먼저 하고 저희는 이제 더 좋은 배우 툴을 개발해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의 안정화 구조를 자체 판매해서 세계 글로벌 수출하는 그 안정화로 이제 가는 저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금 비즈니스 모델, 네? 비즈니스 모델, 네, 로얄티를 받는 아, 거와 우리가 시작하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국내는 저희가 판매하고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OEM에서 다른 업체에서 자기 브랜드로 판매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디자인해서 이런 특허를 활용해서 자기가 개발해서 전 세계 판매해도 되고 저희가 일단은 국내 업체한테는 오픈 마인드로 갈 예정이고요. 뭐 해외 쪽으로 이제 그 개척할 시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뭐 애플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구글하고 다리 만들고 있는데 소니도 뭐 새로 나오고 그 경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 업체들을 좀 많이 파트너로 만들어서 이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청중 질의를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네, 저희가 딱 한 분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청기에 장착할 수 있어요? 예, 보청기 기능도 요즘 나오고 있고요. 무전기 기능도 뭐 헷갈려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기술적으로는 이제 확인이 아직 안 되는데 똑같습니다. 보청기하고. 보청기 기능을 우리가 혹시 좀 참석하고 하겠는데 네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청중질의입니다. 여기까지 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네 분의 이승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99%를 위한 수시 솔루션 수시박스 대표 김영욱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여러분이 본인이 의무를 주고 노력해서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세계 이대로 길을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고3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쓰게 되는 공통 자기소개서의 2번 문항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대입을 결정짓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막연하고 답답한 질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막연함과 답답함을 해결하는 대인 기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을 말씀드리고 저희의 핵심 강점인 테크놀로지와 마케팅 센스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은 공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공정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입시판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많은 컨설턴트들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날릴 때 컨설팅 퀄리티가 불안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공정하려면 안정적인 퀄리티 컨트롤과 합리적인 가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시 컨설팅에 테크놀로지를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120분 이상 걸리던 서비스를 저희는 15분 만에 제작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정리하면 저희는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수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 나무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배경에 나오듯이 저희는 자기소개서 컨설팅의 유형과 구조를 분석해서 이렇게 3,000억 개에 달하는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판정자는 이 구조도를 따라서 판정을 하다 보면 각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컨설팅 텍스트가 제작이 되는 원리입니다. 샘플을 준비해봤는데요. 왼쪽 이 학생이 자소서라면 여기에는 뭐 진부한 부분, 논리적 이야기 있는 부분, 전공과 무관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도에 따라서 판정을 하다 보면 오른쪽과 같이 그 학생에게 개별화된 컨설팅 텍스트가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두 번째 핵심 기술은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요. 이 배경을 보시면 의미 연결만 분석을 활용해서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은 저희 두 가지 제품에 이제 녹아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솔루션은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대학이 어떻게 볼까를 모듈로 평가하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방안을 만들어 드리고요. 두 번째 면접 솔루션은 그 자기소개서에 따라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한 뒤에 어떤 답변이 적절할지 최적화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의 두 번째 핵심 역량은 마케팅 센스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객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2,000명을 넘고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1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저희가 고객들과 소통하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요약하면 쉽게 말해서 똑똑한데 재미있는 선배 같은 느낌입니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친근하고 트렌디한 그런 방법으로 말투 하나에서부터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샘플을 좀 준비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와 연애를 비유한 어떤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유머로 풀어냈던 사례 그리고 테드의 여러 강의들을 학과에 맞게 큐레이션하는 이런 카드 뉴스 등이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가진 입시 정보를 이런 칼럼의 형태로 제작해서 배포하여 팔로워 수를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장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데요. 일단 저희는 명문대 시험 합격 경험을 직접 했다는 점, 그리고 도시 컨설팅을 제공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역량과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끝으로 정보 트렌디한 감각을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직접 제공해주는 그런 팀입니다. 정리하면 저희는 기술과 센스를 활용해 공정한 교육을 만드는 팀 스시박스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고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반응을 듣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10월에 저희에게 홈페이지 어렵다고 이 서비스를 신청했던 한 친구가 올해는 자기가 지원했던 K대에 합격했고 그 덕분에 고맙다고 이렇게 올렸던 인사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삶을 바꿈으로써 끝내는 이 사회에 큰 변화를 들어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링 질문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금 그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나 예상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인데 AI를 돌려서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학생이 독자적으로 듣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도움을 받아서 듣는 건지를 추적하고 잡아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는지 두 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좀 복잡하게 이런 광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제로 학생의 자기소개서 받고 거기에 개인별 리포트를 주면서 이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두고 있고 숫자를 저희가 뭐 예측을 한다면 한 학번의 학생들이 이제 60만 명, 50만 명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수시를 한 번이라도 쓰는 학생이 대략 80% 정도의 비율이 있고요. 저희가 파일럿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성적별로 약간 그 지원하는 분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위 20% 정도의 학생은 이런 서비스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 위에 80% 정도 학생은 저희 서비스에 신청하고 대가를 지불할 정도의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60만 명에 80%면 이제 한 40만 명 정도까지고 당연히 저희가 그 시장을 처음에 다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이고 언제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한 달에 1,000명 정도의 목표로 지금 시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미국의 AI 평가 방식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취업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평가 방식을 좀 객관화하려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를 처음 들으실 때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 자기소개서가 좀 획일화되고 누가 똑같은 방식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처음 해보시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만의 스토리를 더 풀어낼 수 있고 그거를 더 단점을 지적하고 그걸 개선하라고 알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문장을 써주지 않거든요. 저희가 대비를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은 그 AI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1,000명의 학생을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팀이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의 직원이 붙어서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 실제로 생산적 측면에서 얼마나 시간이 드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한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 구조도를 완성시켜서 이거에 따라서 판정을 해보면 한 사람이 15분 만에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하셨던 컨설팅들이 평균 15분 걸렸다면 네. 한 사람의 그 컨설팅 리포트를 만드는 시간이 15분 만에 가능하고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조금 그 다듬는 작업이나 이런 게 아직은 좀 있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작업까지 답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팀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제작하고 있지만 추후에 이제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이 판정을 위한 인력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그 청경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자소닷컴에서 선택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거는 취업 쪽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비슷한 서비스들과의 차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수시 서비스를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오프라인으로 이제 서로 아름아름 하던 그 컨설팅을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버리자 이런 식의 모델이 현재는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그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둘은 어떤 카페든지 어디서 만나야 되고 거기서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과외를 중계해주는 방식인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그 중계해주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그 제작하는 방식을 프로그래머화하는 거에 저희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방식 자체가 기존에 만나는 방식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50만 원짜리 서비스가 40만 원으로 이제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5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다. 이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은 자소서 첨삭으로 하시지만 대표님이 그림의 로드맵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스텝들, 네,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 서비스를 사실 단기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처음에 그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서는 유효하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모델을 이용해서 취업 자소서에 이제 진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한 8% 정도는 유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확보한 시장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학생들의 풀을 모았다면 이 학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진로 컨설팅 같은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직업기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의 적성을 통해서 개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큐레이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창업을 꿈꾸는 학생이 있다면 폴 그레이어의 어떤 에세이 같은 것을 저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을 저희는 이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원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그걸 이용해서 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자료와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멘토진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청중 질의를 딱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흔들어주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이쪽에 분이 제일 먼저 흔들어주거든요. 네, 그 앞쪽 분께 마이크 전달해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 자체를 구현한 기술 자체에 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선의 구조 트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랑 그다음에 그 인공신경과학을 이용해서 하는 신경. 네, 그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걸로도 모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주관적인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데이터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좀 지금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집중해왔던 부분은 그 구조도의 분기점을 만들고 그게 어떻게 좀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는가 그걸 축적해오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처럼 정말로 객관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판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온다면은 정말 이 구조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서로 독립적으로 이 자기소개서 서술입 경력이 있는 멤버들끼리 서로 독립적으로 이 구조에 따라서 판정을 해봤을 때 실제로 아주 이상 거의 95% 이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자기의 용어나 이런 거를 토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설계를 해놨고 따라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혀 여기에 관계 없던 사람도 우리가 제공한 어떤 교육이나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한다면 저희가 의도했던 방식대로 충분히 이제 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용 진행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박스의 운영진에게 수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